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님의 이란 국빈 방문 수행차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1962년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정상 방문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3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여 30개 프로젝트 371억 불 경협 성과가 있었으며 조약, 협정, MOU 등 관계부처, 공공기관 간 52개의 문건들이 서명되었습니다. 양국 최초로 채택된 공동성명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양국 정상은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 계획이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양국 수교 이후 54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핵 불용과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원칙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이를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공개 표명하였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어떠한 핵무기 개발에도 반대한다면서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및 비핵화라는 양대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핵무기 개발이 결코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핵무기 개발이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는 이란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은 지난해 11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란 방문 당시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14년 만에 이루어진 윤병세 장관의 이란 방문 당시 자리프 외교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란이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로하니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민의 열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은 공동성명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어온 이란이 정상 차원에서 최초로 북핵 문제 및 우리의 평화통일 입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핵 의혹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선택한 이란이 최고위층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NPT 및 비핵화에 대한 공약 재확인 그리고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는 표현은 NPT를 탈퇴하고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북측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지난주 중국 북경에서 이란 대표도 참석하에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 시카에서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의 규탄과 북한 비핵화 촉구 메시지에 이어서 이번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이란이 정상 차원에서 발신된 메시지는 북한에 대해 더없이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에서 표명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과 변화의 길로 나선 이란의 사례를 교훈 삼아 더 이상 무모한 도발을 중지하고 비핵화와 민생 발전의 길로 조속히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5월 3일 외교부에서 로버트 홀리먼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면담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 FTA 발효 5년차를 맞아 양국 경제관계 전반을 평가하고 미국 내 TPP 비준 동향 등 양국 주요 관심사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영진 외교부 차관보는 5월 7일과 8일 양일간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및 메콩 우호국 고위관리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와 9월 정상회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북핵,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국제 정세와 함께 협의체별 협력 활동 그리고 미래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예, 저희도 그런 언론 보도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기순과 관련해서 북한이 최근 들어서 전원 송환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특단의 징벌 조치 등 위협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교부는 제공간에 우리 재국민 그리고 제공간은 신변 안전과 시설 안전 보호 조치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여러 가지 위해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재국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신변 안전 각별 유의를 로밍 문자로 발송하고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및 재공간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요지의 안전 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는 국내 언론협회 그리고 선교협회 등의 각각 공문을 발송해서 해당 지역에서 취재, 보도 활동 또는 선교 활동을 하는 우리 언론인분들과 선교단체 인사들에게 대해서도 안전 계도를 요청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중 대사관 그리고 주 선양 총영사관도 현지 특파원 및 선교단체 인사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공간 비상연락망, 한인의 유학생 등을 통해서도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국민 그리고 재공간원의 신변 안전과 공관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재정비 등 우리 공간의 대응 태세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이제 KBS 오한솔입니다. 그 약간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중국 접경 지역에서 납치된 그 사람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그 외교부 입장은 어떤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 언론을 접했습니다만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지난주부터 유엔 안보리가 그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그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언론 성명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와 그리고 그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게 파악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현재 짧게 답을 드리면 현재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이한 점은 이번 안보리 그 협의 과정에서 이를 북한의 그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안보리가 이를 의제로 해서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고 현재 이사국들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JTBC 임진택인데요. 그 중국의 매체가 그 탈북한 그 13명의 부모들이 유엔에 관련 요청을 했다, 송환 요청을 한 걸로 지금 중국 매체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나 우리 정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그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가 유엔에 대해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2명의 귀환을 도와달라라는 요지에 이들 부모 명의의 서한을 인권 이사회 의장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서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들의 한국 입국이 납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차 밝혀 드린 대로 이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그 집단 귀수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이 서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될지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아뉴스 통신의 박정일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거의 그 치안이나 이런 자외국민 보호가 중국 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북한과 같이 같은 대사관이 있는 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제3국에 대해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보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중국뿐만 아니고 특히 중국 내에 있는 북중 접경 지역을 위주로 합니다만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희 안전 조치의 일환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치안이 유지가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실질적 정립 체계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인 곳 같은 곳도 있는데 그런 나라 중에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같이 들어와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의한 납치 계획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같이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그리고 해당 주재 공간 차원에서 더욱더 그 비상 연락망이라든지 안전 조치에 대해서 많은 대비 태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계속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예, 이데일리 장명훈 기자입니다. 그 북한의 제7차 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당대 외빈 초청 동향이 뭐 주요국에서는 파악된 게 없다는 게 그동안 외교부 입장이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뭐 추가로 파악된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꼭 주요국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북한이랑 우방국에서 혹시 뭐 외빈으로 가는 동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회 후에 뭐 북측에서 평화공세 내지는 대화공세에 나설 것이다라는 뭐 전문가 내지는 외신들의 뭐 추측 혹은 뭐 보도 뭐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내지는 뭐 제재 국면에서의 뭐 추가 동향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당대 그 외빈 초청 동향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도 없고 더 이상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대회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평화공세를 나올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추측과 분석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핵화가 우선이 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이외에 어떠한 의미가 없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그 대화는 크게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북한이 어떤 실질적인 태도를 보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 강국을 주장하고 있고 또 탄도미사일도 계속 발사해 갖고 있고 또 그 아주 위협적인 언사로서 핵 선제 공격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채널A 최재원 기자인데요. 그 북한 위협 관련해 갖고 이제 그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힌 그런 위협적인 입장 표명이나 언사들 때문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외부에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에 대한 북한의 뭐 테러 내지는 납치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 같은 것들이 파악이 돼서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을 구분해서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비 태세를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뉴스원 배상은 기자입니다. 그 장관님이 시카에서 그 러시아랑 양자 회담해서 그 북핵 뭐 이런 그 얘기도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안보 그 무수단 관련해서 안보리 성명 채택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 러시아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입장이나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안보리 조치는 안보리 이사국들 간의 그 협의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상임이사국 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도 그 안보리 이사국들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저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까지 거의 다 대부분 당일이나 그 다음 날 거의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지금 기간이 지금 한 4, 5일가량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 성명에 비해 수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라든지 뭐 달라질 게 있다고 네. 보시는 겁니까? 예. 그 질문의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그 결정 사항이고 저희 정부로서 주목하는 것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의제로 해서 비공식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그 내용과 수위에 대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